또 다른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훨씬 재밌어요. 최 여사님, 저기 뒤에 오랜만에 앉아갖고, 걱정되어서 왔죠? 뭔 말인가 들어보려고. 시원한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뭐,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 유튜브 방송을 녹화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숫자가 많지 않아요. 뭐, 많은 사람들 수만 명도 되고, 뭐 수십만 명, 저희도 이제 시작해서 100 몇 명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고 구독을 딱 눌러주셔야 합니다. 구독을 안 누르면 구독자가 안 눌러. 그러니까. 그래,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라 해도 까먹고 그런데, 저도 구독 누르면 뭔가 돈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좀 올려주시고, 이번 총선 때도 저도 물론 그러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후보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여기서 촬영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일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당락 여부를 떠나서 공천 안 된 예비후보 단계라고 하는 좋은 후보이면 난 이 사람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단체 사법독립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강남구예요. 성북구가 아니라 강남구인데, 이 강남구라고 제가 이름을 잊지 않는데, 그분들이 2021년 시사직격, 그걸 2시간짜리를 보고 격분을 해갖고, 나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공수처에다가, 불법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하라고 고발했어요. 접수해놨어요. 그분들이, 제가 알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고발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수사가 이루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법구제활동을 벌이고 이것은 불법적으로 청와대에서 하명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불법 하명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겁니다. 참으로 올바른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그거를 제출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불법으로 지시한 정황은 있는데, 왜냐하면 기록이 나왔으니까. 비서실장이 불법으로 이렇게 나오죠. 정권과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세력은 두려움을 갖도록 사법활동을 강화하라는 게 제목입니다. 거기 속기록에 나온 제목이에요. 속기록이 아니라 죽은 김영환 비서관의 수석에 기록이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복버섯처럼 자란 DJ 플러스 노무현 정부 인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수사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럼 이거를 공평하게 부정이 없게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도전한 세력에게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했으니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시한 것을 고발한 겁니다. 저도. 근데 수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하냐면 이게 정황은 그러한데 이제 지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전화해서 지시했고 이것이 어떻게 실행이 됐는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검찰, 정치검찰, 톡톡 튀는 정치검찰들 언제 어떻게 수사하냐 이거예요. 만약 제가 호소한 대로 그때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그때 그놈들이 지금 검찰 아닌지 그놈들이 바로 그놈들이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엄중한 경고가 됐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수사 남발, 불법, 정치적 기소 이런 것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사법 독립군이 와서 저 감사했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몰랐겠지만 그분들은 저희 행사 때마다 왔다 갑니다. 왔다 가서 뒤에 왔다 가고 가는데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무죄를 이끌어낸 사람인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무척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가 개헌포고령 위반 전과가 꽤 있는데 개헌포고령 위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게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부 합의해져서 제가 지난 역사인데 재심 청구하느냐 그래서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체 한다고
국회의원이라고 재심 청구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런 비난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재심 청구를 했어요. 정식으로 법원에. 근데 어젠가? 그젠가? 운동하고 나오고 이제 뭐 돌아다니다 가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뭔 큰일 났냐고. 무슨 고등법원에서 뭐 왔는데 뭐 자라보고 놀러 안 가서 뭐 쩐다고 뭐 큰일 난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제 재심 청구가 인용됐다고 받아들여졌다고 재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되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겁니다. 그럼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되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사건이 전부 완전히 처리가 되죠. 참고로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단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일요일 날은 정형진 의원이 주관하는 성북산하학회 산행을 갔다 왔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저에 대한 걱정이 크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보고는 마치겠고요.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내가 너무 말을 잘하는가 봐. 말을 못해야 막 공격도 하고 궁금한 게 많아도 참으시는 눈빛이 여전히 혹시 실례될까 봐. 네,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도 궁극기 다 풀린 겁니다. 강주 지역, 그러니까 모레 갈 수는 없고 한 2박 3일 정도로 예정해서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같이 편성을 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꼭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광주에서는 시장과 도지사 좀 만나고, 나머지는 이제 정당과 관련 없는 인사들 많이 만나려고 하고, 일반 여론이었던가, 그 지역 몇 군데 돌고, 그렇게 올 것이고, 강주 연담 끝나고 나면 전북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북에서 자란 꿈이 전북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회고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같이 싸운 동지들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에도 불문하고 통합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반대당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많이 기용이 썼어요. 김중근 같은 사람이 민정당 사람인데 비서실장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배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통합의 리더십이 작동했기 때문에.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런 통합과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겠죠.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영입 인사를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거의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이것은 가치관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사람들 영입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의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실은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고한 민주화 투쟁의 철학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솔직담백한 이런 리더십, 터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두 분 다 양심적이고 정직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려고 했죠. 예를 들면 초기에 내각 구성을 할 때 박근혜 씨를, 그때 국회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저도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도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접근 방법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달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다리도 두드려 봅니다. 김중건은 찾아갈 때도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알아봐갖고 그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2차로 또 보내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가면서 결국 성공해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무대포요. 아니, 나보다 한번 가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도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점점 그런 게 형식에 그치거나 또는 이제 점점 분열의 리더십. 지금 민주당은 자꾸 분열되고 있잖아요. 전에는 자꾸 선거 앞두고 이분 저분 이세력 저세력 합했잖아요. 합했고 뭐 합하고 막 그래서 힘을 모았는데 지금은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걱정된 수준으로 분열하고 있어요. 이게 리더십의 차이인 듯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험적으로 여기서 회의해봐서 여러분이 평이 좋으면 계속 여기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평이 나쁘면 머리를 단장하고 와서 화장도 하고 와서 더 이쁜 모양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